퇴근길 집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 주차장 한복판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남녀와 마주치는데요. 두 사람은 여성을 보자 더 크게 웃으면서 묘한 기싸움을 겁니다. 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은 내 집에 몰래 둥지를 튼 불청객에 대한 사반 가족의 사연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남편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보자, 그러니까 아내의 차를 대신 남편이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이 제보자가 일하는 동안에 차 좀 빼달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출근을 했다고 하는 그 회사와 거리가 멀었어요. 2시간 거리인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수상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예. 남편이 출근 안 했고요. 아이고. 휴가 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과 바닷가 여행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적발돼 이 사실이 들통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제발 상간자 소송만을 하지 말아달라. 하하. 이것만 약속시켜주면 나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자, 대놓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 오만정이 다 떨어지죠. 자, 그래서 거래를 조건으로 이혼을 합니다. 네, 이혼 조건, 바로 제보자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당시에 제보자와 남편이 비용을 절반씩 내고 공동 명의로 이름을 올려놨었는데요. 남편은 계속해서 이 빌라를 팔자고 했었고 제보자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빌라를 팔지 않고 공동 명의로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제보자는 딸과 함께 빌라에 살면서 양육비 대신 일부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최근에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비대면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얼굴을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제보자가 빌라 앞에서 전 남편의 상간녀를 보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설마 1층 그 세입자가? 빙고라니요. 전 남편의 상간녀가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납득할 수 없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비대면 계약도 했고요. 이 상간녀가 남편 그때 이혼하고 나서 개명을 좀 했다고 해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됐고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줄 테니까 취소하자 요구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고요. 자기가 권리도 있다. 왜 마음대로 하락하냐라고 하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상간녀가 기습적으로 잔금 치르는 날 잔금까지 치르면서 계약을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한 빌라 2층에는 제보자가, 그리고 1층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이거 완전 한 지붕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상한 정말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제보자께서는 이 빌라의 2층에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하고 그 상간녀가 1층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1층을 통해서 2층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너무 불편한데 이 남편과 상간녀 일부러 1층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을 한대요. 아, 문 열어놓고. 네, 문 열어놓고 갈 때마다 이제 보이라고. 그런데다가 이 빌라 앞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매일마다 같이 둘이 배드민턴을 친대요. 그리고 상간녀하고 이 남편하고 있다가 이 제보자를 딱 마주치면 일부러 막 크게 웃으면서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문 열어놓고 있다가 이 네. 제보자가 2층 올라가려고 그 앞을 지나면 딱 마주치면 하하하 막 이러면서 서로 웃고 막 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참다 이제 따져봤어요. 뭐냐 행동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어차피 두 사람은 이혼했고 난 내 돈 주고 정정 들어와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사연자께서는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가장 큰 피해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여자랑 전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아이가 친구랑 지나가다가 야 너희 아빠 아니야?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대요.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네 아빠 왜 그러니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제보자 따님이요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네, 맞습니다. 제보자의 딸도 아빠의 이 불륜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그 상간녀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동네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정말 순식간에 퍼졌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면서 딸까지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요? 아빠도 새 출발해야 하지 않냐. 네가 좀 응원해달라. 오히려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단 거예요. 2층에서 1층 보고 아빠 응원해 이렇게 하라고요? 예, 당연히 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이 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전 남편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너도 네 엄마한테 물든 거냐? 아빠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화를 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저 전 남편의 속내, 진짜 속내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 빌라를 팔고 싶었고 또 아내는 팔지 말자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 아내를 못 견디게 만들어서 이걸 팔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너도 더러운 꼴 그만 보고 그만 이거 팔자라고 남편이 말을 했고요. 그래야 나도 집 사고 사업도 하지 않겠냐 이런 본심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제보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거 판다고 해서 큰 돈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금 살면서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러자 결국은 이게 법적인 어떤 분쟁으로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 남편이요 결국 이 지금 공동명의 공유 관계니까 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제보자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혹시라도 이거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버티고 싶은데 계속 갖고 싶은데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자, 변호사님?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나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만약에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경매가 되면 사실은 그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이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은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어떤 사람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조정이 될 결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에 충실히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침 드라마 작가들 분발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아까 정말 세상은 넓고 별 사람들은 사람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좀 너무 최악의 아빠입니다. 물론 남편으로서도 최악이죠. 그러니까 뭐 이 본인만 알고 뭐 돈만 따지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이 상처받은 아내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로서는 더 최악이에요. 중학생 아이, 사춘기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데 그 집에 와서 사는 것도 충격인데 그게 또래 관계에서 다 소문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중학교 아이한테 또래 관계라는 게 정말 얼마나 우주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 너도 엄마랑 똑같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아이를 도구화해서 뭐 협박하겠다라는 태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아빠가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줄 때 아이가 획득하게 되는 건데 이 아빠 안에서 아이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체성도 자존감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든든히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엄마 아빠가 아닌 상담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아동학대라는 게 꼭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면은 꼭 학대로 뭐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을 좀 갖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얼얼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네, 지금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계신데요. 양자김님,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너무 뻔뻔하고 한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나님께서는 여자분이 빨리 정리하고 인연을 끊어내셔야 할 것 같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